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야? 뭐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누가 똥 싼 거 치우는, 네가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왜 지금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감사인 짠.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 극혐 상황 월드컵 32강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회계사나 뭐 회계나 재무 업무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빡치거나 어이없는 상황 32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포스팅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좀 뽑아봤는데 32가지 상황 보고 어떤 것이 명예의 1위를 차지할지 궁금해지네요. 상황들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회계사 극혐 상황 월드컵 해가지고 시작해볼게요. 자, 32강 32개에서 무작위로 32명이 이제 대결하는 회계사나 뭐 회계 재무 업무 시 가장 빡치거나 어이없는 상황 32강 시작! 소개팅을 나가는데 공인회계사를 부동산 쪽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맞선 상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서 전날 숫자가 돌아가는 경우. 조서 마무리했는데 막판에 숫자가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주 조금 열받는 상황이죠. 첫 번째 거 왼쪽 거 소개팅이나 맞선 상대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전혀 좀 모르고 있는, 이거를 이제 뭐 공인중개사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회계사는 직업 자체가 이 회사를 다루는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을 다루는 의사나 법을 다루는 뭐 변호사 이런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크진 않죠. 회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뭘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뭐 덜어 있죠. 맞선, 뭐 소개팅 상대방의 어떤 상식 수준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열받을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거 오른쪽 게 되게 좀 엄하죠. 보고서 내야 되는데 막판에 이제 숫자가 돌아가는, 뭐 정기 숫자가 돌아갈 수도 있고 단기 숫자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수정분계를 이걸 넣냐 마냐, 이걸 반영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막판까지 싸우거나 감사랑 고객 간에 뭐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판에 정말 중요한 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를 정말 막판에 발견해서, 뭐 발견한 게 어디야, 하지만 숫자가 돌아가게 되면은 좀 오류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세팅해 놓은 거를 다 좀 다시 쓰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극혐 상황이죠. 이거는 숫자 돌아가는 게 더 엄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는 팀원 구성이 마음에 안 들 때. 예를 들면 기말에 급조돼서 중간감사 나왔던 인원이 없어서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랑, 그리고 두 번째 거는 PA, 프라이빗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이거를 결산 대행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이죠 진짜. 결산을 대행해주는. 근데 투비값을 힌트도 주지 않고 계속 다시 해달라고 하는 감사인과 일하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열받는 상황이죠. 이거 좀 쉽지 않네요. 자, 첫 번째 거는 뭐 중간감사를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나갔는데 기말에 갑자기 인원이 완전 뒤바뀌는 이런 상황들 실무적으로 흔히 있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팀원들을 데리고 일할 때 좀 애로사항이 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안 좋아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왜 맨날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근데 나름 좀 다독이면서 프로젝트를 뭐 이끌어 나가야겠죠. 반면에 두 번째 거 PA 할 때 계속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고 빠꾸를 놓고 감사인이 이렇게 좀 해봐라,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할 때 뭔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날 때 되게 좀 열받죠. 그래서 뭐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딱히 어떤 지침도 없고 마음에 드는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마음에 드는 회계 처리 뭐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뭐 자세하게 힌트도 딱히 안 주고 지침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이런 상황에서 PA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일이 안 끝난다라는 게,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느끼는 게 되게 좀 열받죠. 매우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는 요 오른쪽 게 더 좀 열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 갈게요. 휴가 쓰고 일하기, 주말에 무급 노동하기랑, 그리고 정산 중에 끝자리 딱 1원이 안 맞을 때. 뭐 둘 다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휴가 가고, 이거 뭐 사진도 보면은 어디 휴가 같은데 갔는데, 어디 리조트나 펜션 이런 데 가는데 거기서 이제 노트북을 켜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뭐 주말에 사무실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원이 딱 안 맞을 때, 이게 되게 그래요. 뭐 현금흐름표 그릴 때도 그렇고, 나름 다 잘 맞추고 수식 검증을 했는데도 오류가 없는데 1이 계속 안 맞아.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숫자 이렇게 중간에 뭐 소수점으로 된 뭐 이런 숫자들이 다 이제 맞물려 돌아가가지고 그걸 이제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면 재무제표 로데이터 자체가 원 단위가 아니라 무슨 소수점 뭐 이런 걸로 해서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라고 봤을 때, 그럼 끝자리가 되게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뭐 대차가 맞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끌어와서 뭐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다 이제 뭉개져 가지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라운드라든지 이런 반올림, 뭐 절사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끊어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 뭐 정산표라든지 결산서에 정말 전반적으로 이런 소수점이 이렇게 막 좀 널브러져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되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이 다 끝났는데도,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원이 딱 안 맞을 때, 이럴 때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더 좀 짜증나지. 자, 다음. 일 시켰는데 뭐야, 애기는 뭐야, 고민도 안 해보고 쌤 이거 어쩌죠? 라고 맨날 물어보는 RN 연차를 상대할 때.
일하다 보면은 밑에 연차 후배 직원들이랑 이제 일하러 갔는데 업무 지시도 해놨고, 근데 뭐 딱히 고민도 안 하고 심심하면은 뭔가 자기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어떡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은 내 할 일, 뭐 인차지라든지 뭐 팀장 입장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은 조금 좀 귀찮죠. 뭐 어느 정도 좀 심하면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좀 고민 좀 하고 질문을 해라. 두 번째 거는 경비를 올렸는데 중간에 누가 계속 승인을 안 해줘서 한 달이 넘도록 경비 입금이 안 들어올 때, 이런 경우도 있죠. 한두 명만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 승인권자를, 경비에 대한 승인권자를 여러 명 지정해놨을 때 보통 보면 이제 여러 명 있으면 중간에 한 명 막히는 데가 있어요. 이상한 경비를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드민, 경비 전표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안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승인이 늦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비를 정말 많이 썼는데 개인 유동성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좀 어렵네. 어떤 게 더 짜증나지? 아무래도 뭐 오른쪽 거, 이게 진짜 내 돈이 지금 빵꾸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게 더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 왼쪽 거는 그래도 잘 다독여 가면서, 그래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뭐 경비 올렸는데 이렇게 경비가 중간에 승인 과정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경비 이 상황이 조금 더 답답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 아래직급, 윗직급이 퇴사해서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경우, 이거 한 뭐 커버 플레이 하는 경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 누가 똥 싸고 치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는 명절 연휴 새벽에 조에서 붙잡고 있을 때, 시읍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 두 번째 거 상당히 좀 엄하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거 왼쪽 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되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당연히 감당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거는 아주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조에서 붙잡고 있을 때, 이런 거는 조금 연차가 안 될 때 조에서 업무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업무의 특성상 노가다성이 짙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자괴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오른쪽 조에서, 새벽에 조에서 붙잡고 있을 때가 더 고통스럽지 않나. 와꾸가 이상하게 계속 안 맞아서 고민해서 회사나 뭐 인차지한테 물어봤는데 업데이트된 재무제표가 공유가 안 되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경우도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죠. 업무를 같이 하면은 회사가 됐든 뭐 인차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재무제표가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거를 바로 공유를 해서 일하는 사람 전원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동기화를 굳이 좀 늦게 하는 어떤 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인색하신 그런 분들이 있죠. 숨길 것도 아닌데 그냥 성향 자체가 남과 자료 공유하는 걸 좀 꺼리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재무제표 숫자 업데이트, 뭐 숫자 동기화, 업무의 어떤 그런 동기화가 잘 안 되는, 늦은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일하면은 되게 좀 짜증나죠. 아니, 비밀 준수 임무를 당연히 지키는 건 뭐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같이 일하는데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아니고 같은 팀으로서 일하는데 제때 즉시 공유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혼자 막 이렇게 뭐 비밀스럽게 안고 있다가 몰랐어요? 재무제표 업데이트된 거? 네가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정기 작업 문서, 조서 등을 받았는데 수준이 개판인 경우. 그쵸. 수준이 어떤 새로운 업무에 투입돼서 아무래도 정기 작업 문서가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근데 막상 받았는데 수준이 이제 개판이면은 상당히 짜증나죠. 어이가 없지. 근데 뭐 그래도 있다는 게 어디야.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없으면은 뭐 초도감사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모든 거를 아예 생으로 처음에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 동기화 늦은 거, 왼쪽 거, 이거가 더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회사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걔가 또 뭐 인차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맨날 일한다라고 하면은 상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혹시 뭐 재무제표 업데이트가 됐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숫자 혹시 업데이트된 거 없냐라고 이제 아랫연차 입장에서 자주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왼쪽 게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비밀이 많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거, 이게 더 짜증나죠. 자, 다음, 계속 도망다니는 회사 담당자를 상대할 때, 회사가 자료 준다라고 하고 안 주니까 전화하면은 계속 준다고만 하고 계속 도망만 다녀, 회사 담당자가 귀찮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회계사님 이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할 때, 숫자 확정되었던 거 아니냐고 할 때 아주 이렇게 정색을 정말 지금 사진에 있는 아저씨처럼, 이거 왜 지금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누구는 뭐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일하다 보면은 좀 늦게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숫자 확정이 돼서 나름 회사분들도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는데 회계사가 와가지고 숫자를 바꾸자라고 하면은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진짜 중요하냐 마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테고, 두 개 다 좀 쉽지 않네요. 맨날 도망다니는 회사 담당자를 상대하는 것과 왜 이제 지금 얘기하냐 라는 회사 사람을 상대할 때, 좀 뭐 분노 게이지로 봤을 때는 오른쪽 게 더 조금 더 열받지 않나. 나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니까
숫자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정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유쾌하진 않겠죠. 자, 다음 절차 생략하라고 했으면서 왜 그 절차나 증빙을 안 받았냐고 혼만 내는 상사랑 일하기. 뭐 뒤통수 느낌이죠. 좀 그렇죠. 이것도 이것저것 뭐 간소하게 하자라고 지시를 받아서 막상 했는데 막 나중에 리뷰를 올리니까 왜 이거 안 했냐, 왜 저건 안 받았냐, 이런 식으로 좀 딴지를 거는 이런 상황들 자주 있죠. 뭐 자주? 근데 종종 있어요. 종종. 근데 상사한테 따지기도 그렇고, 뭐 상사랑 일하면서 뭐 녹음기 뭐 켜놓고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뭐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은 또 좀 분위기가 되게 엄해지죠. 자, 이런 상사와 일할 때는 아무래도 잘 설득을 해서 좋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면 시간은 좀 지났더라도 그런 필요한 절차들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좀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지 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필드 마지막 날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을 때, 이거는 완전 노답이죠. 노답.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정해진 필드 일정에 맞춰서 뭐 필드 뭐 번개하듯이 무슨 필드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막상 필드 뭐 2, 3일짜리일 수도 있고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뭐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이가 없죠.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아마 이런 필드, 이런 회사를 걸린다면 정말 뭐 시즌 내내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이 안 끝나지. 네버 엔딩이라고 좀 자주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 어디 회사 진짜 네버 엔딩이다, 일이 안 끝나, 일단 숫자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진짜 뭐 3월 돼서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필드에 다시 가서 현장에 다시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되게 답답하죠. 분노할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 우열을 가린다면 아무래도 왼쪽 거는 그래도 진도는 나가잖아요. 상사랑 나름 좀 티격태격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상 에러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진도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으면은 진도고 나발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엄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회의실 들어오더니 담배 피움, 이런 경우 있죠. 뭐 실내에서는 금연이 당연히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들은 그런 뭐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춰놓은 데들도 있고, 아니면 일하러 갔는데 회계사들한테 이제 회의실을 내어주죠. 근데 그 회의실이 그 회사 사람들한테는 약간 흡연실로 이용이 되는 이런 데들이 가끔 있어요. 회계사들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뭐 회사 사람들 3, 4, 5 들어와가지고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는, 근데 뭐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 회사의 어떤 관습상 그 회의실은 흡연실로 이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건강상 이슈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딴 데서 일을 하게끔 딴 회의실을 잡아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근데 또 뭐 그런 데가 딱히 없으니까 그런 뭐 흡연장인 회의실에다가 회계사들을 좀 넣어놓은 게 아닌가. 좀 난감한 상황이죠 진짜. 자,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회계사님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야? 라면서 알아서 하라는 윈연차를 상대할 때,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상황이죠. 되게 자주 있어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고민사항, 뭐 문제사항을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이런 윈연차를 만나기는 뭐 쉽진 않죠. 알아서 좀 해라 라는 이런 윈연차를 상대할 때와, 그리고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회의실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담배 피울 때 진짜 짜증이 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담배 피우는 이 상황이 더 짜증이 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전에 오신 회계사님은 이런 자료 요청 안 했다고 회사 담당자가 완강히 저항을 할 때, 아니 왜 지난번 전에 오신 회계사님들은 이런 자료 요청 안 했는데 왜 너님은 엄하게 이런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냐 라고 회사 담당자가 좀 짜증, 역정을 내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요일인데 회계사님들 일찍 들어가셔야죠 라고 하면서 자료 준 것도 없으면서 회계사들 언제 퇴근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경우도 꽤 있죠.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자료 준비는 안 하는 것 같고 일찍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회사 담당자가 들어와서 일찍 좀 회계사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이런 상황, 좀 약간 약 올리는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약 올리는 거고, 왼쪽 거가 아무래도 이제 나는 필요하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사 담당자가 이제 자기 자료 주기 귀찮으니까, 아니면 자기도 좀 뭐 있는 걸 주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찾아보는 것 자체도 뭐 공수가 꽤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번거롭고 성가신 건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뭐 회계사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건데 왜 필요하시냐, 전에 오셨던 회계사님은 뭐 이런 거 요구 안 했다 라면서 완강히 저항을 한다면 짜증이 나 있죠. 열받겠죠. 왜 매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냐고 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을 때 이런 경우 있죠. 담당 회계사가 계속 바뀌어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것도 설명을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금 노트북 킬 수 있어요? 라는 급 카톡이 올 때, 비지 시즌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윈년차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업무도 마무리하고 이러는 와중에
나한테 급하게 확인할 게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새벽에 카톡을 날려서 이제 좀 노트북을 볼 수 없겠냐라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회사로부터 이런 뭐 왼쪽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회계법인 구조상 뭐 퇴사도 많고 이직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소화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가 바뀌는 이런 상황들은 좀 어쩔 수 없고, 고객이 항의를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근데 오른쪽에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이해는 되지만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오른쪽에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 다음, 결산 맞추는데 회계 담당자가 지출 서류, 지출 결의서 등을 누락하고 퇴사했을 때, 저 결산을 함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가 나름, 아니 뭐 현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지출 결의서라든지 해야 할 일들을 나름 전표 같은 걸 다 맞춰놓고 다 만들어 놓고 퇴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빤스런 한 거죠. 알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이제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식 때 할 말 없는데 건배 제안하라고 종용받을 때 윽박 지르는 거지. 야,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뭐 짜증나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뭐 건배 때는 그냥 좀 뭐 쌈박한 게 생각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뭐 썰렁한 멘트라도 뭐 우리는 감사인 하면서 이렇게 뭐 짠 한다든지 썰렁한 얘기를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지만, 이제 이 왼쪽 거 누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빤스런 했을 때 더 짜증이 나겠죠. 왜냐면 내가 카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게 더 빡친다. 같은 날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PM이 6명일 때, PM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죠. 한마디로 좀 약간 다구리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